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7장의 뒷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7주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서 원하는 기능이 이제 잘 구현이 되고 적용되는 속성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잘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차부터 우리 소위 말하는 박스 모델, 박스가 이제 뭐 보통 div나 뭐 span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HTML에서 쓰는 모든 태그들을 다 박스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그 다음에 뭐 p 태그, 뭐 h1 태그라든지 다 우리가 이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표도 이제 해당이 되고, 어떤 웹사이트 상에서 어떤 위치를 설정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고정으로 설정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객체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의 박스들이 겹쳐 있을 때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건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교시에서 우리가 표와 관련된 레이아웃 설정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모바일 웹에서는 잘 안 쓰는 거라 그랬죠. 여전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 이제 모바일로 하지 말고 컴퓨터로 보통 접속하는 우리 인터넷, 유선 인터넷 웹은 이제 아직도 표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표의 레이아웃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나머지 시간에 좀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5월 2일까지 우선 이제 비대면 수업인데, 이제 그때 이후에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대면이면 에드모드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시험을 볼 예정이고, 대면이면 이제 오는 주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정되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이제 공지사항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제 생각은 웹사이트 구축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이제 5월 12일을 생각하셔서,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5월 12일 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등교하는 날 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든지. 그래서 공지사항은, 시험에 대한 공지사항은 제가 올리도록 공지사항에,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제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위치 설정과 관련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표와 같은 요소들을 웹문서에 배치할 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속성의 값들은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스타틱,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봤지만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안 써도 우리가 배열되는 걸 봤죠. 이제 그게 이제 렐러티브라는 속성이 기본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렐러티브를 안 쓰면 이전에 어떠한 위에 텍스트나 이미지 표 등과 같은 객체들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픽셀 값으로 우리가 주로 탑, 그 다음에 뭐 우리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죠. right, bottom, left, top, right, bottom, left. 그 위치 값을 이제 떨어져 있는 간격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뭐 스타틱이라고, 포지션이 스타틱이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속성,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속성 값, 세미콜론 이제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항상 속성은 속성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그 다음에 속성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제 콜론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유념하세요. 스타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객체들에 대한 흐름을 그냥 이제 웹문서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그 다음 거 그 순서대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이렇게 배열해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스타틱이라고 하시면 되고, 렐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앞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객체들 사이의 간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렐러티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정된 그 객체, 뭐 그 div 태그라든지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있든지 이미지가 있든지 표가 있으면 그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의 간격을 정해진 값대로 띄우겠다, 뭐 위치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위치와 고정 위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앱솔루트라고 하는 게 절대값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스타틱은 정적, 렐러티브는 상대적인, 앱솔루트는 절대적인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말 그대로 절대 위치는 이제 웹사이트의 왼쪽 위 좌표를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0, XY 좌표상이 0,0이에요. 0픽셀, Y 이제 0픽셀. 거기서부터의 좌표값을 얘가 잡아요.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원하는 위치에 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요 값을 다 이제 요 정적이든 상대든 뭐 그러니까 정적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렐러티브라든지 뭐 이거 밑에 있는 위치는 다 요 네 가지 또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는 어차피 어쨌든 왼쪽 위에 좌표 값을 00으로 갖고 이제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밑에 것도 픽스드는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른쪽 보면 스크롤이 있죠. 스크롤 막대. 그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픽스드는 이제 그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근데 앱솔루트는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있던 자리에서 내려가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앱솔루트와 픽스드 차이점은 그거예요. 둘 다 이제 위치 설정 방법은 절대값을 잡는 거고 왼쪽 위를 00으로 생각하고. 이제 앱솔루트와 픽스드의 차이점은 뭐? 스크롤을 하면 따라오지 않느냐, 따라오느냐, 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쭉 보면 그 이제 스크롤을 마우스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고정 위치 설정, 포지션을 픽스드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번 예제를 보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첫 번째 예제로 정적 위치 설정 방법이에요. 네 가지 정적, 상대, 절대, 고정.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적은 스타틱, 상대는 렐러티브, 절대는 앱솔루트, 고정은 픽스드. 포지션에 대한 속성 값이. 그래서 이제 영어죠, 역시 영어. 정적이다 그러면 스타틱, 상대다 그러면 렐러티브. 절대적이야. 절대값 할 때 우리가 absolute value라는 말을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고정은 fixed. 이렇게 이제 영어로 외워두면 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static이라는 포지션의 속성 값을 이제 설정한 예제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static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좌표값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의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표값을 적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예제인데 한번 볼까요? 이제 body라는 거가 이제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이 이제 CSS를 정의하는 태그 언어라고 그랬죠? 헤드에 위치하고 그걸 적용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방법을 썼어요? 클래스 방법을 썼죠? ID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 방법을 썼고, 전적인 문서 구조는 이제 진하게 폰트 웨이트는 진하게 하고 글씨체를 12폰트로 하겠다. 별도로 지정 안 하면 12폰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H1은 이제 글씨 크기가 H1이기 때문에 이제 포지셔닝 스타일을 진하게 이제 이쪽 밑에 있는
정적 위치 설정 적용 1, 2 뭐 이런 것보다 글씨 크기가 큰 거는 H1이라는 태그 언어 이 태그가 글씨 크기를 가장 크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위치에 대한 뭐 지정한 게 없으니까 원래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 좀 SP1이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적용이 됐어요? 오른쪽에 보면 정적 위치 설정 적용 1이라는 거 있죠? 그 P 클래스. SP1이라고 하는 거, 요거가 이제 SP1 클래스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포지션의 속성을 스타틱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그것도 위치의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서 흐름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100픽셀을 띄겠다라는 게 적용되지가 않죠. 그냥 포지셔닝 스타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사이언, 그 다음에 가로 400, 세로 50픽셀짜리. 가로 이제 400픽셀, 세로 50픽셀짜리를 배경색을 사이언 색깔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 사이언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색깔입니다. 약간 이제 그 바닷물결, 파란색 계열의 사이언 색깔. 두 번째는 뭐냐면 div 태그인데요. div 태그를 sp2라는 그 클래스를 불렀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얘도 이제 스타틱이라고 돼 있어요. 위치가 포지션이라는 속성에 속성 값은 스타틱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탑, 그다음에 라이트, 바텀, 레프트라는 속성에 대한 값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타틱으로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렐러티브나 이제 앱솔루트를 할 때, 또 픽스드 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스타틱이라는 건 이게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틱으로 하게 되면 좌표값을 적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배경색은 이제 오렌지 색깔에, 크기는 똑같죠? 400 곱하기 50. 가로가 위드스고, 세로가 하이트예요. 높이가 하이트. 세로 50. 그러니까 위아래 세 개가 이제 450,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 크기가 다 똑같은 걸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P 클래스를 또 썼죠. 요것도 이제 별도의 지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틱 태그가 적용이 되면 문서의 흐름대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렐러티브는 이제 그놈의 위아래 간격을 적용할 때 렐러티브를 이제 하는 거고, 스타틱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제 스타틱으로 적용이 되면서 정적 위치 설정 적용 2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라이트 그린, 옅은 녹색, 그 다음에 가로 세로 450, 세로는 50,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게 이제 적용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지션이 스타틱이라고 하는 건 뭐다? 문서의 흐름 그대로. 여기서 이제 div 태그라서 p 태그라서 순서대로 했지만 여기 div 안에 스팬을 쓰면 이제 그 inline으로 출력된다 그랬죠. 거기 inline 요소는 라고 하는 게 스팬 태그를 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스팬 태그. 두 번째는 렐러티브인데요. 렐러티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위아래 있는 객체들 사이의 간격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면 이제 볼드체 12폰트 바디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H1이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 클래스의 정적 위치 설정 적용, 오른쪽에 바디에 첫 번째 P 클래스의 클래스는 이름은 SP죠? 그게 이제 왼쪽에 가보면 .sp를 찾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SS 태그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내부 문서 방법이라고 했죠. 내부 문서.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왼쪽에 이제 헤드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 스타틱으로 이제 다시 하나 이제 예제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레프트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의 간격을 30픽셀을 띄워놓는 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지 사실은 이제 포지션 스타틱 하게 되면 이제 레프트를 적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레프트를 30픽셀 띄우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포지션 스타틱을 이제 없애버리든지 요거를 이제 렐러티브로 해야 돼요. 렐러티브로 없애면 안 되고 렐러티브로 포지션은 렐러티브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사이언이고 가로 400, 세로 50픽셀 뭐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div가 rp1이라는 클래스를 적용이 된 거죠.
렐러티브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이 30픽셀. 자, 우리가 이제 탑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값. 자,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위에 있는 그 정적 위치 설정 적용보다 이제 살짝 띄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10픽셀 띄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이면 그 위에 있는 놈으로 올라가요. 요 두 번째 박스가.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결과에 보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거나 살짝 위로 요 박스가 위로 그러니까 상대 위치 설정 적용 레프트 30픽셀 탑 마이너스 10픽셀이라고 적용된 그 div 그 태그의 적용 결과가 정적 위치 설정 적용 위로 박스가 올라가요. 이제 10픽셀만큼. 그러니까 위로 이제 올리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띄우고 싶을 때는 그냥 이제 플러스죠. 적지 않으면 이제 더하기 플러스 표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이제 웹사이트 안에 넣고 싶을 때 이제 그냥 플러스를 쓰고 이제 약간 이제 웹사이트 밖으로 좀 보내고 싶다 외곽으로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씁니다 보통. 이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div나 뭐 p클래스의 박스가 큰 경우, 그죠? 걔를 이제 웹사이트 안에 표현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위아래 뭐 그 왼쪽 이런 경우 이제 바깥으로 좀 보내고 싶을 때 요 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의 속성 값을 음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겹쳐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경색은 오렌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는 똑같고요. 400에 5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상대 위치 설정 적용에 이제 60에 이제 위에서 20이죠. 왼쪽은 60을 띄었어요. 렐러티브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틱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레프트 탑 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렐러티브로 하게 되면 위에 아래 이제 그 있는 객체를 보고 그놈과 상대적으로 이제 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렐러티브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위에 이제 60픽셀, 그다음에 왼쪽에 20픽셀 띄어져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60픽셀 정도 띄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그 상대 위치 설정 적용, 레프트 30, 탑 10에서부터 20픽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과 아래는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죠? 가로 400, 그다음에 세로 50픽셀만큼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그 포지션의 렐러티브 속성을 적용했을 때 적용 결과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앱솔루트라는 건데, 앱솔루트. 우리 그 앱솔루트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절대, 앱솔루트 밸류 이러면 절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수는 절대값으로 하면 양수 그대로지만 뭐 마이너스 10 앱솔루트 밸류는 이제 10이죠. 그러니까 음수를 양수로 표현하게 했을 때 이제 절대적인 값, 그러니까 음의 크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음의 값을 갖는 그 어떤 크기가 중요할 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웹사이트에서 그 div나 p나 뭐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그 항상 왼쪽 위를 기준으로 이제 잡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오른쪽 아래의 그 결과에서 보면 그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왼쪽 위, 즉 포지셔닝 할 때 P가 시작되는 위치 왼쪽 있죠? 거기를 00으로 잡고 XY 여러분들 좌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 보통은 XY 좌표를 할 때 왼쪽 아래가 0,0이죠? 수학에서 배웠을 때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제 왼쪽 위가 0,0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웹사이트라는 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왼쪽 아래로 잡게 되면 얘가 스크롤 할 때라든지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왼쪽 위가 0,0이에요. 오른쪽은 어떠냐? 오른쪽도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오른쪽으로 잡게 되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저기서 왼쪽 위를 항상 0,0으로 잡아요. 좌표 값을. 이제 보통 이제 픽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위 칸마가 0,0.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로 우리가 이제 설정할 때 좌표값은 어느 좌표값을 얘기하는 거나 역시 그 박스의 왼쪽 위가 그 좌표값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좌표값에서 이제 그 위드스 크기, 하이트 크기를 잡고 얘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웹사이트에서 그 절대적인 그 좌표값을 왼쪽 위가 0,0이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좌표값은 뭐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어디 좌표를? 왼쪽이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0,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우리 그 바디는 이제 볼드에서 12포인트고요. 진하게 12폰트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제 H1이라는 건 크기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볼드체이기 때문에 이제 볼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하게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가 div의 AP1이라는 클래스를 불렀죠. 그래서 이 AP1을 들여다보면 왼쪽에 .AP1 클래스니까 이제 포지션이 앱솔루트예요. 아, 이제 절대값이로구나. AP1을 부르는 그 박스들은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럼 절대값의 좌표는 어디냐? 왼쪽에서 30픽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 적용이 된 절대 위치 설정 적용 레프트 30, 탑 60이라는 게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그 절대 위치 절이라는 글자 왼쪽이 박스 노란 거 거기가 이제 왼쪽에서 30이고 그 다음에 탑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게 좌표가 그 30, y 값이 7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0,0이니까 이게 x 좌표가 3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30,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70, 0,0에서 요거 이제 사실은 xy 좌표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만 여기가 00으로 여기가 이쪽이 증가하는 걸로 좀 보면 그렇죠? 그래서 30, 70 좌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위치라고 할 때 절대 왼쪽에 그 노란색 그쪽이 좌표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경색은 노란색, 가로 400, 세로 50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 위치의 절이라고 하고 있는 요 값이 왼쪽에서 30, 탑에서 70은 좌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것도 봐요. 두 번째 것도 지금 앱솔루트라고 돼 있죠? .ape2가 포지션이 앱솔루트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40, 30보다 약간 더 갔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90이니까 70보다 더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레프트에서 탑에서. 요게 이제 XY. X 값은 이제 40이고, Y 값은 9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400, 그러면 50.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 배경색은 이제 라이트 그린, 옅은 이제 녹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치죠. 그래서 뭐 겹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먼저 정의된 거 위에 이제 나중에 정의된 걸 덮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Z 인덱스 값을 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위치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그 앱솔루트가 아니라 두 번째 게 만약에 렐러티브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부터 왼쪽으로 이제 40픽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왼쪽에 어떤 절대값 이제 왼쪽으로 40픽셀, 그래서 탑은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밑으로서 90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랑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왼쪽 40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왼쪽 40은 왼쪽에서부터 40픽셀 띄었으니까 그 x 값을. 그 다음에 이제 탑은 이제 위에서 아래니까 그 절대 위치 설정 적용 레프트 30픽셀 탑 70픽셀이 노란색이 끝나는 거에서부터 90픽셀로 렐러티브인 경우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앱솔루트와 렐러티브의 차이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앱솔루트는 왼쪽 위를 절대값으로 00. 그렇죠? 레프트는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X축으로 좀 가는 거고 탑은 Y축으로 이제 밑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탑은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앱솔루트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겹치니까 조심해서 그 좌표값을 설정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대 렐러티브네요. 그 렐러티브. 그쵸? 요 예제가 이제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50픽셀. 그쵸? 그 다음 위에서 절대 위치 설정 적용이라고 레프트 40, 탑 90에서 90픽셀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부터 80픽셀 띄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앱솔루트로 바꾸면 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요 상대 위치 설정 적용의 박스의 왼쪽 위에 좌표값을 계산하면. 그죠? 앱솔루트 값. 그래서 이제 요 앱솔루트와 그 렐러티브의 차이점을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설계할 때 그 웹사이트를 전체적인 모양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고, 요 div 태그를 여기다 갖다 놓겠다. 요 h1 태그를 여기다 갖다 놓겠다. 여기서부터 얼마 띄우겠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2교시부터 플로트라는 거 배울 텐데, 얘가 오른쪽에 항상 있게 하겠다. 아니면 또 뭐 글씨 크기에 따라 뭐 이렇게 이동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위치를 여기다가 요 박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태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하게 할 것이며, 얘를 행으로 이렇게 나타낼 건지, 아니면 스팬 태그를 써가지고 한 행에 이렇게 개체로 열로 이렇게 갖다 놓을 것인지를 먼저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요 태그를 이제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를 각각의 태그에다가 클래스라는 이름을 써서 요 땡땡 두 개의 느낌 다운표를 써가지고 불러서 적용되고, 요게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그린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잘 나오는지, 그렇죠?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가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결과를 좀 보고, 뭐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교시에서는 이제 포지션의 값, 스타틱, 그 다음에 렐러티브, 앱솔루트. 스타틱은 원래 문서 흐름대로, 렐러티브는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좌표의 떨어지는 간격을 정의하는 거고, 앱솔루트는 왼쪽 위를 0.0이라고 보고, 각각의 div나 p 태그의 좌표값은 왼쪽 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